자, 2박 3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업무차 방문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권은 새로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여권에 따라서 통장이나 아니면 그 핸드폰 유심 사용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여권이 만료되면 은행도 스톱하고 핸드폰도 스톱을 합니다. 제가 방문한 이유는 통장 3개, 중국 통장 3개, 그 다음에 유심 하나 정지가 돼가지고 그 풀로 방문했고요. 대부분의 통장은 중국 광동성 심천에서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그렇고요. 네, 방문한 곳은 위에입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해결은 됩니다. 한 가지 안 된 거는 위해에서 만든 우리은행 통장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보통 요즘은 저 L비자나 관광이나 M비자, 상용비자라는 일반적으로는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혹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으실 겁니다. 되도록이면 여권은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권은 이제 10년짜리로 하시는 게 좋고요. 58년짜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속지 추가라 그랬는데 중국은 출입국 스탬플러를 찍거든요. 그래서 입국할 때 출국할 때 찍다 보면 그 사증면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권을 2개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유분이 그 사증면이 많은 58면으로 신청하시고요. 10년짜리 58면.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만드셔야 되는데요. 중국을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보통 관광비자 L비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L비자로 한 번이라도 중국에 갔다 오고 초청장이 있으면 M비자가 발행이 됩니다. 저처럼 중국 갔다 온 그 횟수가 많으면 보통 5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M비자 3년 90일짜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넘어가실 때 구여권, 신여권 다 가져가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통장 중에 2가지는 전여권이 아니고 전전여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권 발급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초상은행에서는 그걸 확인 안 하던데 중고인항에서는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시면 유심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제주항공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요. 제주항공을 타시면 11시 정도에 출발해서 11시 정도에 내려줘요. 중국이 마이너스 1시간이니까요. 그러면 공항에서 위에 찐치, 환치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식사하시고 바로 가서 유심부터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시작은 유심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유심 또한 그 여건에 따라서 만료가 되니까 꼭 신규 여건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통장 관련, 서류 관련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를 하신다 그러면 업체를 쓰세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저보다 15일 정도 먼저 들어간 중국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려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업체를 썼습니다. 자, 보통은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자꾸 끊으시려고 그러는데 가격 비교해 보시면 왕복이나 편도나 비슷해요. 중국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빨리 끝나면 다시 티켓팅하면 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2, 3일 전에는 티켓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당일 새벽에도 티켓팅이 됐었어요. 요번에 갈 때도 저는 전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업무 마무리되자마자 저녁 때 티켓팅하고 그 다음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로 끊고 업무 다 마무리하시고 티켓팅하고 나오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중국 전신에 먼저 방문을 했는데요. 요 유심은 광동성 유심이에요. 심천. 제가 가면 본인이 오면 바로 처리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신은 전신대로 놔두고 렌통을 개통했습니다. 중국은 광동 같은 경우는 전신이 좀 좋고요. 산동 같은 경우는 렌통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중국에서 핸드폰 개통은 실명제예요. 그냥 본인이 가시면 되시고요. 여권 가지고 가시면 다들 등록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유심 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듀얼 유심이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홍판 같은 경우는 듀얼 물리 유심이 들어가죠. 거기에 또 사진 찍을 때 셔터 소리도 안 나고요. 그래서 가장 좋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구입하신다면 물리 유심 하나, 그 다음에 이심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알뜰 통신사 좋은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저 해외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SKT 이심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가면 중국 유심 꽂습니다. 평상시에도 꽂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새 로밍 서비스 좋은 거 나왔거든요. T전화 바로. 그거 해서 돌아다니면 될 겁니다. T전화 바로는 저 공항에서 하시면 되고요. 인천공항이요. 저는 4번 출구 심사대 있는데 옆에서 했습니다. 여기 세계통신사 다 있고요. 3기가짜리 했고요. 저 중국 가서 VPN 안 써도 카톡이나 유튜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전화번호가 국제번호가 뜨는 게 아니고 내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떠요. 010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전화가 와도 당연히 한국 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해서 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절약 방법은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 써도 되죠. 중국 유심에 셀러를 걸고 아니면 사무실이나 뭐 집에 들어오면 와이파이 잡으시고요. 한국 셀러로는 끄셔도 됩니다. 데이터 아낄 수 있고요. 자, 유심을 만들었으면 이제 바로 은행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은행, 중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초상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일단 첫날에는 초상은행을 갔습니다. 초상은행이 제 주력 거래처였거든요. 초상은행 가서 업무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원활하게 처리됐고요. 또 그동안에 또 저희 중국 직원이 또 거래를 많이 해놔가지고 VIP를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업무를 받고 중국 은행도 특별한 이슈 없이 통장 연장을 했습니다. 중국 은행은 전 여건이 아니고 전전 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을 갔는데 참고로 중국 위에 환치에 있는 우리은행은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직원분들이 다 한국어를 하세요. 그리고 전에는 대로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18층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됐고요. 이유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완전 정지 상태가 돼서 살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통장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중국 전신 전화번호가 좀 한 15년 넘게 써가지고 중요한 많은 분들이 그 중국 분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결은 못했어요. 해결은 될 것 같은데 해결을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본인이 갔기 때문에 아마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저희 중국 위에 물류사 법인장이 10번 이상 방문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렌통으로 지금 쯔푸바오나 위챗페이 이런 걸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고, 통장은 3개 중에 2개를 살렸습니다. 자, 위에 환치는 한 3년 조금 넘게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광동성 선전은 한 11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현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빨리 먹고 또 일을 봐야 되니까 주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은 저 화이찬이라 그러죠. 이런 거 주로 먹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 점심은 이렇게 콰이찬 많이 먹고요. 아침은 이제 여우티아오하고 또우장이라고 죽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많이 때웁니다. 그리고 저녁은 뭐 제대로 먹을 때가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가면 새로 맛집 생긴데 가긴 갑니다. 자, 여기 호텔인데 좀 특이해요. 어, 저층은 신규로 리뉴얼을 싹 해가지고 정식 호텔인데, 고층은 또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또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요. 그냥 가격 말씀드릴게요. 75RMB에 묵었고요. 그 가격은 겨울이고, 또 저보다 먼저 출발한 중국 분이 여기 17일 정도 숙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금액이고요. 요 바로 밑이 한라방이에요. 유원지거든요. 여름에는 사람 정말 많이 옵니다. 일단은 뭐 좋다 나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래됐고요. 전에는 뭐 슈퍼 같은데 한 150원 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한 달씩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세탁기도 보이죠? 냉장고도 있고, 뭐 그냥 있을 건 있습니다. 좋은 거는 엄청 더워요. 난방을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거, 저 샴푸하고 바디로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저렇게 통으로 주더라고요. 여기는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 여기 현지에 있는 물류사 법인장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편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요 호텔 기점으로 뺑 둘러가면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거 번화가기 때문에 뭐 시켜 먹기도 좋고, 바로 내려가서 간단하게 먹으면 되고요. 요 집 같은 경우 곰박 그 핸드폰 충전기가 유료예요. 조심하시고요. 여기 있는 뭐 라면, 커피, 담배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산 겁니다. 커피는 한국에서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인스텐션 당연히 들고 가야죠. 한국 코드 안 맞으니까. 그리고 군용 안 맞으니까 여행용 그 변환기 가져가야죠. 여행 그 돼지코요. 그 다음에 중국은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저녁 때는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뭐 그냥 남자 혼자 있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손님을 접대하거나 여자친구하고 가면 헤어지자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풍광이 좀 잘 나와요. 바로 밑에가 한라방이고요. 겨울이어서 사람이 없지만 여름에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 보이시죠? 중국 입장에서는 저게 동해고, 한국 입장에서는 서해입니다. 그냥 저 방향으로 쭉 가면 인천 나옵니다. 위에 찐치는 환치예요. 환치는 작아요. 위에시에서 한 20km 떨어져 있고요. 그냥 뭐 한중 물류사들만 빼곡하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2박 3일 동안 출장을 잘 다녀왔고요. 뭐 저야 뭐 미리 가서 다 터 닦아놓고, 그냥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 마담 정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코스도 다 짜여 있었죠. 그래서 바로바로 업무 처리가 됐을 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고요. 편도로 가시고요. 되도록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거예요. 저 한국 상품들 판매하는 데인데 뭐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 없어요. 예, 뭐 특별히 보세 구역이거나 뭐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니면 싸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모두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사람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제 새로 리뉴얼한 것도 구경도 가고, 뭐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직영 물류사 들렸다가 또 보세 창고 들렸다가 또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쿠팡 입점 예정인 그 물류센터 들렸다 왔거든요. 솔직히 환치 여기 위에 환치는 구석구석 다 알아요. 뭐 하도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요. 살기도 오래 살았지만 하도 빨빨거리고 오래 많이 다녀 가지고 구석구석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로 리뉴얼하고 매장 생기면 가서 구경하고 또 그렇습니다. 일단 2박 3일 업무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통장 3개 중에 2개 살렸고요. 통신사는 렌통 신규로 개통해서 거기다 다 연동했고요. 기존의 전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살렸지만, 예, 얘기해 보니까 위에 전신하고 심천 전신하고 서로 얘기해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오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안 되면 제가 심천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앞에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가는 친구가 위에 물류사 법인장이고요. 가끔씩 띄엄띄엄 나오는 친구, 키 큰 친구가 요번에 들어간, 예, 법인 사업자 새로 만들려고 들어간 친구예요. 한국에 상주하고 있었고요. 자, 꺼보기도 보이고 많이 보이시죠? 예, 특별한 재주 없으면 팔 길이 없어요, 솔직히. 예, 그 재주를 찾고 또 틈바구니로 찾아 들어가셔야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권 기간 많이 남겨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자 항상 확실하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권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구여권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권 발급 증명서, 뭐 그거는 뭐 해외에서도 발급이 쉽게 되니까 현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다 챙겨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